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에 권영세 중진 의원에 이어서 한기호 중진 의원까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냐라고 의원 단체방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비판한 거죠. 그러자 김민전 의원, 장동혁 대표와 가깝죠. 우리가 언제 10대, 20대, 30대의 지지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냐? 라며 반박하는 의원방의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민전 의원이 10대, 20대와 30대 지지를 언제 받아본 적이 있나. 그런데 저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받는 지지입니까? 물론 그 자리에는 일부 나와 있겠죠. 젊은 친구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10대, 20대, 30대들을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면 뭔가 그에 따른 정책이랄지 당의 어떤 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재호 전 의원이랄지 권영세 의원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데 당대표가 저렇게 장외에 있는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모인 장소에 가려고 하면 당대표 가면 안 되죠. 당대표 자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 사퇴하고 저런 데를 다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당을 통합한다거나 지금 이재명 정부랄지 민주당과 어떤 투쟁에는 선봉에 쓰지 않고 지금 밖으로 뱅뱅 도는 거 아니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가는 모임이 사실은 자발적인 정치색 없는 2030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어떤 독자적인 모임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당내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건 야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는 그 장소 자체가 집회하는 장소에 지금 정말로 순수한 정치색이 없는 10대, 20대, 30대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가겠죠. 가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뭔가 동의를 받는, 국민으로부터 뭔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아마 본인은 저게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대선까지 꿈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저런 세력들을 가지고 대선을 가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설사 당대표도 안 내려오려고 하면 당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당대표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물론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순수한 의미의 이 청년들의 항의 시위는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 장외로 돌고 있는 장외 정치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는 좀 보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의 입장 한번 보시죠. 본인 지지층 결집용 장외 정치 지적에 대해 동의 안 한다. 5.10 집회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의힘이 시민들과 함께 싸운 것이 지지율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은 자유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본인 혼자의 정치적 생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전체에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판적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길이 맞다고 깃발 들고 지방선거를 끌고 갔는데 그 장동혁 대표의 길대로 가다가 선거에 낙선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봐 달라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아까 김민전 의원이 10대, 20대, 30대 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김민전 의원이 경희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김민전 의원님 경희대학교에 한번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귀를 열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들어봐라. 서울에 54개 대학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김민전 의원이 정말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대학 캠퍼스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선거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까?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냈던가요? 제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장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다소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으로 다양한 청년의 정책적 활동들을 해왔는데 실제 만나는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도 그랬죠. 2030 청년들이 이번에 대거 보수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죠.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아냈는데 그게 비단 한쪽 영역에서 한쪽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런 지지가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로 내 집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아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분노. 주식 투자로 인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빚낸 청년들이 정말 곡소리 나는 현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올림픽 공원으로 대변되는 참정권 침해 사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정당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갖고 있는 참정권 피해 사태에 대한 이 분노를 정책적으로 승화하고 결론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예. 선관위 어디 갔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뉴스 중에 저도 방송을 최근에 이렇게 종종 나갑니다만은 2, 3주 최근 기간에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엄청난 무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정치권이 그 이슈를 못 끌어냈으니까. 국조특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결과로 매듭 짓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지 공원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서는 자,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정치입니까? 야당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지금. 결과로 정치를 야당을 이끌고 있는 야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결과로 국민들께 화답하는 게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죠.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내 일에 대한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메시지를 내기보다 나는 그냥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본인만의 생각이 올곧은 방향이라고 여기에 대한 일들을 완전하게 가져가는 일만큼은 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의 돌직구예요. 장동 대표 모습 보시죠. 여러분 더하기의 손 팻말을 작성해 들어오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장동혁이 아니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이 구호만 외쳐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조갑재 선생이 장 대표와 관련해서 최근 이런 인터뷰 내용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바깥의 행동하는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압박을 가해야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2028년 공천 배제 대상 명단을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단체, 시민단체가 만들든지. 대표님 혹시 만드실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장동혁이라고 딱 저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2, 3순위는. 나중에 좀 예.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 자료를 모아서 한번 공개를 할게요. 예. 라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조금 전까지 본회의장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현재까지도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조정한 것으로 종합특검 수사가 실치가 인력의 제약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의장님, 선배,
이 행태하고 비슷한 경우로 느껴집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건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이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현종 의원님. 네. 만남은 불발된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은 이제 뒤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원래 초선들은 앞에 앉거든요. 네, 앞에 너무 멀죠, 앉아서, 네, 거리가. 일찍 앉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제일 끝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들어와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다 이제 입석에 있을 때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뭐 돌아서서 계속 보지 않는 한 예. 장동혁 대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아마 국회 본회의장 온 것도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의원총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의원들하고 인사도 거의 잘 안 하고 예. 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도 안 하고 저 올림픽 공원에 자주 가시니까 그렇게 보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당에 있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또 당대표로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오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좀 더 두 분이 뭐 한번 악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장 대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마주쳤다면 뭐 악수라도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조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를 마친 이후에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당이 특정인의 복당을 언급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론되는 그 시점부터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우리 당이 대여 공세에 집중할 시기이지. 예, 오늘 뭐 복당 사퇴 이거 매일 뭐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복당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요. 특정인 복당 문제를 언급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거론하는 시점부터 갈등 소재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특히 원내 현안도 많다 보니까 복당은 좀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한동훈 의원 개인의 복당 문제가 저희 지금 당의 주요 현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박성훈 대변인이 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저희가 뭐 정치적인 방향성에 따라 평가는 여러 갈래로 갈릴 수 있겠지만 꼭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야지 지지율이 오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복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카오스 같은 형태로 그 복당 이슈에 당의 모든 현안이 휘말릴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 지지율에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냥 개인의 어떤 복당 문제가 국민의힘의 주요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적어도 많은 어떤 원내의 어떤 그 의견 일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대안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떤 지도 체제로 앞으로 수개월간의 이 당을 이끌어 갈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적어도 갈리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박성훈 의원의 의견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의원총회 끝나고 잠깐 본회의에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한동훈 의원과 조우를 하냐 마냐라는 게 굉장히 언론에 많이 관심사였어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 두 분이 조우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관심도가 높을 수 있지만 저희 당 지지율과는 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현안에 저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장외 행보도 벌써 한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매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왔습니다. 완벽하게 변장하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금주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대표께서 방문하시는 이런 개인적인 현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특검법 수용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5일에 대구가 사실상의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다. 당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박성훈 대변인 말 중에 하나 좀 귀에 탁 꽂히는 게 있는데요. 올림픽 공원 가는 것을 당대표의 개인 일정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차재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갈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하네요. 일단 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비롯해서 장애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요구 중에 하나가 이 특검 관철도 있지만 재선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장애에서 이야기하는 재선거 문제를 갖고 당대표 입장으로 이야기할 경우에 또 당내에서 또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 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장애로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 관철이라는 부분은 일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예.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요. 정치적 속내가 따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신이 그러니까 지금 장애에서 저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계속적으로 화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공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공당의 대표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장내만 들어오면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다가 자신이 거취를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장애 올림픽 공원 같은 데 가면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해주고 대표 이름 연호해주고. 연호해주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30들이 모인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득이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셈법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의원들 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비판해온 사람인데 이 확성기 든 사진을 올리면서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되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민전 의원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10, 20, 30 세대 지지를 받아본 적이 있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주변에 좀 이제 이른바 친장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은 젊은 층의 어떤 이제 염원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나가는 것이 본인들이 10대, 20대, 그러니까 2030의 지지를 받는 뭐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석은 틀린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30이 과거에는 진보 진영,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민주당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올림픽공원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저 당권파 몇 분이 나가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2030 세대는요, 민주당을 싫어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기득권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뭔가 그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뭔가 비판적 지지나 이런 스탠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나가면 계속 지지를 해주겠지. 저기에 나가면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지를 해주겠지. 전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기에 모여 있는 좀 강성 지지층, 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밑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뭔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뭔가 청년들의 지지를 점점 더 늘려가기 위한 전 전략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저런 착각을 계속 하시고 그 전략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나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당도 좀 정신을 차리고 2030의 마음을 되돌려오기 위한 전략들을 좀 펼쳐나간다면 저 정도로 저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다시 젊은 층들의 지지를 다시 앗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저들의 착각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재헌절 기념식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기념식은 외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철수 의원이 바로 맞받았습니다. 그때 안철수 의원도 올림픽공원에 갔었거든요. 가봤더니 괴물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있더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네. 뭐 안철수 의원이 여기 간 거는 뭐 어떤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 시작을 하니까 사퇴로는 좀 잦아들고 좀 편들어주는 의원들도 생긴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대표님한테 힘이 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소위 이 장애 정치를 하는 데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참정권 이슈를
어떤 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당원과 핵심 지지층 결집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이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어떤 국민 여론들과 지금 이제 이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지지층들 간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 걸 좁힐 때 가장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정치인들이 다선을 했고 또 중도 확장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안철수 같은 의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와서 장도혁 대표한테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장도혁 대표한테 큰 어떤 정치적인 우군이 형성됐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모든 정치인들의 행보에는 그냥 보이는 것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이면에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향후 뭐 전당대회라든지 또 이 당내 어떤 중요한 이벤트에 대비해서 일부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흡수하려고 한다는 전략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안철수 의원이 현재 다소 외로워 보이는 장도혁 대표한테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평가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장도혁 대표의 올림픽 공원 장외 정치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임기 연장용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정치인들은 그분들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이 길에 계파와 정치적 노선과 관련 없이 우리 당의 모든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네, 박준태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당대표가 임기 지키러 나간다 이런 얘기할 거면 실명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도 다 실명으로 비판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기호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라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 대표의 반응은 좀 전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도 실명으로 비판해야 되나요? 예.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삼김씨들을 이렇게 취재를 할 때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여의도 공원에서 막 큰 집회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 드디어 내가 이겼다. 이런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지금 올림픽 공원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게 전부 다 10대, 20대, 30대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 거야?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선거해 보면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왔지? 부정선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예. 본인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지휘를 해서 패배를 했는데 그 광화문에 많이 모였는데 왜 패배하지? 알고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였어. 라고 하니까 부정선거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 유권자 4천만 명이 참가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에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올림픽 공원에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거기에 10대, 20, 30대가 뭐 수만 명이 모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민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국회의원들이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나타나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 외면하고 있잖아요. 예. 선거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을 반겨주는 데는 올림픽 공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이게 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봐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박준태 실장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그 외에 있는 많은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그 많은 국민들을 왜 보지 않는 건가요?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는 그게 민심이다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과정이 똑같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에 우리 지지하고 있다. 근데 선거해보니 아닌데? 그럼 뭐예요? 이것도 부정선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근데 뭐 선거 직후에는 여론이 좀 들끓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퇴론에도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대표 임기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 비대위로 전환이 됐었는데 장 대표가 연말까지 당대표를 하게 될 경우에 임기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사실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 보니까요. 이러다가는 그냥 임기 다 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그런 추측이나 말이 만약에 장 대표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제가 좀 주제 넘게 한 말씀 보태드리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지 마시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뭐 14개월이라 하지만 4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았잖아요. 이 4개월에 그동안 정치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국회도 있고 그리고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네. 그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4개월이 다른 나라 4년보다 더 이 뭔가 긴 세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거친 문제가 좀 많이 톤다운 됐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의외로 고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 7명 중에서 4명만 사퇴하면 사실은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유일히 2명은 지금 사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 사퇴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고리가 제가 봤을 때 신동우 의원이에요. 예. 신동우 의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 정책 노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서 만약에 민심이 떠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도했을 경우에 저는 상당한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이 신동욱 최고가 만약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남는 사람은 김재원 최고인데 김재원 최고는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대세를 추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체제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도요. 외부 조직 압박이라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천 배제 리스트가 언급됐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바깥 투입 행동하는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압박을 가해야 되죠.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외부로부터의 압박.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2028년 공천 배제 대상 명단을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단체. 일반 시민단체가요? 시민단체가 만들든지. 대표님 혹시 만드실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장동혁이라고 딱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좀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번 공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보수가 좀 살아야 된다. 보수 재건을 기원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좀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문종원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내부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이 별로 안 움직이니까 외부에서라도 좀 흔들어보자. 이런 주장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이제 조갑재 대표가 오늘은 이제 외부에서라도 흔들어 보자라고 했고 저번 주만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뭐 창당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방송을 봤는데요. 저 방송에서 이제 장대호 대표를 비유해서 했던 조 대표님의 표현이 뭐였냐면 몸에 우리가 맹장이 있으면 제거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존재다. 장대호 대표가 그렇게까지 좀 비유를 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저 조갑재 대표가 장대호 대표한테 하는 어떤 평론은 정치적인 평론의 어떤 선을 넘었다고 봐요. 네. 뭐 맹장이고 도려내야 되고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쓰는데 만약이라도 저 조갑재 대표가 혹시라도 뭐 친한계의 일부 스피커라고 분류된다면 저는 한동훈 의원 개인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장대호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당의 어떤 유력 정치인들을 다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신 비판, 인신 공격, 네. 또 어떤 조그만 행위를 이렇게 크게 침소봉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조갑재 대표가 지금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선봉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오랫동안 언론계 생활을 하셨고 또 여러 평론가 생활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야당의 대표한테 비판을 하는 것은 수위가 넘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성도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